안녕하세요. 디자인에 미친 남자 디미남 이원섭입니다. 오늘 6번째는 어떤 걸 준비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정리했던 핵심 지식을 잘 뽑아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사실 진로 상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항상 개인 면담을 신청할 때 제가 잘 전달했던 컨텐츠를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왜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복잡한 미래인데 어느 트렌드를 맞춰서 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첫 번째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것을 조절을 하는 것이 이제 스스로의 능력인데, 이제 마인드셋,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의 정의예요. 스트레스의 정의는 현실 대비 욕심입니다. 현실이 제대로 욕심을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데 현실에 비해서 욕심이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은 욕심은 큰데 현실이 그걸 못 따라간다거나 할 때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커지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절하는 것을 연습을 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예요. 비교. 이제 비교를 제가 이행시를 준비해 왔어요. 이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들과의 비교를 너무 하지 말고 어제 나와만 비교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비교를 최대한 줄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진로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너무 모든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 탓만 하기 시작하면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너무 남의 탓, 사회 탓만 하다 보면은 자기 개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답은 그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포인트를 잡아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진로를 결정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발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진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개인 면담도 많이 신청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상으로 남겨서 진로 고민 있는 사람들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어떤 식으로 꿔야 되냐, 막상 대학교에 왔는데 전공이 나랑 맞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책을 몇 권 읽는다고 미래가 확실히 달라지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에 대한 컨텐츠가 제가 크게 두 가지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의 원이 있습니다. 세 개의 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What I can do. 타고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능력, 실력, 이런 거를 What I can do.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에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What I have to do. 그거는 이제 환경, 이런 거라고 부르겠죠. 당장 학비를 낼 돈이 없는데 알바를 안 하면서 학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알바도 중요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 예시가 이제 What I have to do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이 있어요. What I want to do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세 가지의 원을 잘 조합을 하면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원의 가운데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그 행복의 정의를 몰입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이제 가장 제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컨텐츠예요. 세 원을 그려드렸는데 요 세 가지의 원을 조합시키는 게 이제 몰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몰입하면은 또 떠오르는 저의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세 가지의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기쁨, 그 다음에 왼쪽 원에는 몰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상, 이렇게 세 가지의 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은 있는데, 기쁨과 보상은 있는데 몰입이 없는 것을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몰입과 보상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것, 그것은 이제 영혼 없는 성공.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게임과 도박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기쁨과 몰입은 있는데 보상이 없는 거, 그런 것은 이제 배고픈 직업. 예술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요 컨텐츠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세 가지 원을 잘 조합하면서 이 컨텐츠를 토대로 제 꿈을 이루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컨텐츠라서 요 내용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가장 많이 됐던 컨텐츠는 요거예요. 이제 34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시간을 쓰는 방법입니다. 세로축이 이제 긴급성, 그 다음에 가로축이 이게 중요도입니다. 긴급성이랑 중요도를 이렇게 나눠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긴급한데 중요한 일은 B에 해당하고,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A,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C, 그 다음에 중요한데 긴급하진 않은 일을 D, 이렇게 나눠서 일을 배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표를 한번 이게 보시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요거에 관해서 내가 어떤 일을 A, B, C, D로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요 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중요하지도 않은데 긴급하지도 않은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하지 않으면 일단 시간이 확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타인에게 위임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을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긴급한데 중요한 일, B에 해당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를 통해서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디자인 리서치라는 책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제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정신 나감, 모두를 만족시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질없음, 다수를 만족시킴.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실적임, 원하는 사람을 만족시킴.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상적임, 나를 만족시킴. 이거를 순서대로 먼저 나를 만족시키고 남들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점점 더 다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일단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디자인 공부를 하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제가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개인적인 사람들한테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 책 두 권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라는 책이고요. 텀 앤 데이비드 켈리, 두 분이 형제죠. 두 분이 이제 가장 최근에 쓴 책이고, 이제 아이디오와 스탠포드 대학교 협업을 해서 이제 디자인 띵킹을 만들어낸 장본인인데, 그 두 분이 쓴 책 중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 자신감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은 성취 습관, 이제 어치브먼트 헤빗이라고 하죠. 이제 버나드 로스라는 저자가 쓴 책이고, 그분도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두 권의 책을 디자인에서 조금 더 자기 개발에 위주로 포커싱이 돼서 쓴 책이니까 그 두 권의 책을 일단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디자인을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읽어야 되는 책을 두 권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노베이터의 10가지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노베이터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어떤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고, 그 다음에 아트 오브 이노베이션, 같은 저자가 쓴 책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유쾌한 이노베이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네 권의 책을 시간 나실 때, 아까 설명드렸던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그 책을 순서대로 읽으시면은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신다면은 그런 저자라든가 뭐 제목이라든가 이런 걸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그 책 요약해 주신 그 영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또 6번째 벌써 영상을 찍어서 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컨텐츠도 되게 뭐 디자인과 출신 아니더라도 많이 들으면 좋을 만한,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컨텐츠로 최대한 제가 뽑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기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컨텐츠를 준비할지 저는 미리미리 고민을 해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